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전용호입니다. 오늘은 ADHD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오면 이런 것도 ADHD예요? 이런 ADHD도 있어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ADHD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ADHD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지죠. 보통은 이제 과잉행동 충동성형, 그리고 주의력결핍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잉행동 충동성형은 주로 7세에서 8세경의 남자아이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과잉행동, 그냥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불쑥불쑥 어떤 그런 그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 친구들의 다툼을 자꾸 유발을 하게 되고 교사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는, 보통 선생님들이 제일 다루기 힘들어하는 형이 바로 과잉행동 충동성형이죠. 거의 대부분은 남자아이들한테서 생기는데 여자아이들에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력 결핍형인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용한 ADHD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형은 평소에 어떤 그 단체의 규율을 어기는 충동적인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는 크게 문제 없어요,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서 ADHD가 아닌 줄로 아는데, 우리 아이를 직접적으로 1대1로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부모님은 애가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다, 공부를 해라고 해놓으면 애가 막 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이제 공상에 빠지고 자꾸 뒤로 멍하고 잠깐만 두드리면 잠깐 저런 정신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오래지 않아서 금방 좀 정신이 나가버리는, 흔히 말하는 조용한 ADHD가 이런 것인데요. 대부분은 여자아이들한테 있고요. 남자아이들한테는 좀 드문 편입니다. 특별히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애가 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ADHD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주로 학습량이 많아지는 고학년이 되어서야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수업 시간에 가만히 못 있고 친구를 찝쩍거려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친구들이 한 장난에 비해서 더 많은 심한 반응을 일으켜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친구를 다 없이 혼자서 앉혀놓으면 그때는 또 멍하니 있고, 이런 종합적인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을 혼합형이라고 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제일 많은 어떤 그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ADHD가 과잉행동 충동성형, 주의력 결핍, 혼합형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ADHD라는 거는 100명의 ADHD 애들이 오면 100가지 타입의 ADHD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종류에 대해서 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흔히 이제 간과하기 쉬운 그런 타입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HD의 증상이 다양한 이유는 ADHD의 어떤 특징 이외에도 아이들의 어떤 다른 질환이나 다른 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ADHD의 모습이 각 나이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나 정서의 발달이 조금 느린 경우가 같이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이런 친구도 또 한 명 왔어요. 애가 3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 어머니 어떤 게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잠시도 가만히 못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꾸 지적을 받는데요. 그리고 친구들이 장난삼아 한 이야기에 과잉 반응을 하다 보니까 친구랑 다툼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고, 증상을 봤을 때 딱 ADHD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ADHD의 소견이 나왔고, 사실은 저희 한의원에 오기 전에 정신과에서도 ADHD 진단을 받았던 경우죠. 그런데 이 친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아이가 3학년짜리 애라고 보기에는 뭔가 조금 말의 어떤 그런 것이 좀 어려 보이고, 행동이나 말하는 것도 지금 제가 묻는 그 주제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역시 말이 느려서 언어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고 친구가 지금 거의 없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주 진단은 ADHD지만 어떻게 보면 언어와 정서의 발달 자체가 좀 미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7살짜리 아이가 지금 3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7살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신체적으로는 10살의 신체를 갖추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미숙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인지가 부족하냐, 학습적으로는 이해하거나 그런 능력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진단서상으로는 ADHD의 진단이 나오지만 사실은 언어나 어떤 정서가 미숙하다 보니까 실제 행동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집중력을 올리는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정서가 미숙한 아이의 발달이 좀 어린 부분들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 아이의 문제 행동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좀 가끔씩 나타나는 타입 중에는 이게 ADHD 증상이 있으면서 우울증이 같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예요. 주로 아이들이 7세에서 8세 유치원 시기나 8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아이들이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거나 혼이 나거나 해도 애들이 돌아서면 잊어먹고 맨날 혼이 나면서도 뭐 뒤끝이 없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한 2학년, 늦어도 3학년 정도가 되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학교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이 나고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쌓이게 되고, 또 심한 친구들은 학원에 가서도 어떤 ADHD의 특징을 계속 보이면 학원에서도 좀 싫은 내색을 보여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원에서 쫓겨나거나 학원을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변의 엄마들로부터 너 걔랑 놀지 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날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ADHD의 증상에 더해서 뭔가 피해의식, 왜 자기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내일은 학교 어떻게 가지?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어떤 소아 우울증의 증상으로 약간 좀 변질이 되게 돼요. 그러면 실제 애가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하는 거는 어느샌가 달나라로 가버리고, 아이가 짜증을 부리고 애가 우울하거나 아주 사소한 것에 화를 버럭버럭 내거나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더 부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ADHD에 대한 치료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양육 태도나 치료를 하는 것이 아이의 증상이 해소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ADHD예요? 공부 잘하면 ADHD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ADHD는 지능이 부족한 ADHD도 있고 머리가 좋은 ADHD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학업 성적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나 많이 산만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묻어가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은 ADHD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ADHD는 그냥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나 주의력 결핍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은 다 ADHD예요. 거기는 지능이 좋은 친구도 있고 지능이 부족한 친구도 있고 어떤 언어나 정서가 미숙한 친구도 있고 되게 뛰어난 친구도 있고 뭐 등등등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띄우는데, 단지 ADHD가 있으면서 지능이 부족한 친구는 실제 교육 환경에서 문제가 좀 더 크게 불거지기가 쉽고, 그리고 지능이 좋은 친구는 문제가 좀 적게 불거지게 되죠. 그래서 어려서는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제 공학년이 되어서 오는데, 이런 친구들의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적 지적 수준은 많이 높은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충동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높은 지적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성취를 한다는 것이죠. 이 낮은 것조차도 물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원래 갖고 있는 지적 수준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는 ADHD 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사실은 저희 한의사들 중에서도 ADHD가 있습니다. 모든 직군들에 다 ADHD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모 대학교를 수석으로 수석 졸업하기도 했는데 충동성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한의원을 한 군데서 오래 잘 하지 못하고 환자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도 좀 잘 싸우기도 하고 직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기도 하고, 머리가 좋은 ADHD의 어떤 문제는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었을 때 ADHD의 특징들이 갖고 있는 어떤 충동적이나 감정 조절의 문제 때문에 어떤 자기 스스로 페이스가 꼬여서 자신의 공부 흐름을 놓쳐서 보통보다도 더 못한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ADHD 아이였는데 ADHD 증상이 제법 있었지만 아이가 워낙 머리가 좋아요.
실제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갖고 있는 주변의 어떤 그런 그 환경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ADHD는 애가 정말 좋아졌는데 여기서 애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금 이 친구가 있는 곳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옮겨주셔야 얘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잠재성을 별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아이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ADHD는 치료가 다 됐지만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가시라고 제가 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번 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머니는 이제 뭐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특별히 그렇게 전학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아주 평범한,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아까운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끔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방금 말한 지능이 좋은 ADHD하고 좀 반대되는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학년이나 중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어려서부터 ADHD가 있었어요. ADHD가 있다가 보통 엄마들이 어떤 레파토리를 가지냐 그러면 뭐 좀 크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내버려둬요. 크면 좋아지긴 하는데 주변에 과잉행동 충동성이 강한 친구들은 그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에서 치료받아라 그래서 권해서 오기도 하고, 근데 과잉행동 충동성보다는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좀 많거나 뭐 그런 경우는 그냥 좀 크면 괜찮아지게 하다가 고학년이 되어서 학습량이 많아지고 친구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좋은 치료를 받아서 ADHD가 완치가 다 되었어요. 완치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학교 수업에 잘 집중을 못한다고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검사나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보면 ADHD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죠. 근데 수업 중에 집중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제 체크를 해보죠. 체크를 해보면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ADHD를 앓는 바람에 그 나이 또래에 성취해야 되는 학업 과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즉 학습의 기초, 기본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점핑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 하는 어떤 강의를 듣다 그러면 저도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ADHD가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 학습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쩌다가 가끔이면 모르지만 그걸 매일 서너 시간씩 수업을 듣다 보면 당연히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ADHD 다 나았는데 왜 그래요? 어머니 ADHD는 다 좋아졌습니다만은 기본기가 약해서 그런 거니까 학교 수업 수준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지 말고 지금 이 아이에게 맞는 수업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건 각 과목별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학습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건 사실 ADHD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 결손에 관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실제 나타나는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끔씩 나타나는 타입이 ADHD가 있으면서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사실 그 ADHD가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조금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성이 조금 뛰어난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맨날 다툼이 잦고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하긴 하지만 그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하고는 매일 싸우면서도 매일 잘 어울려 다닌다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혼이 나지만 잘 털어내가지고 감정적인 찌꺼기가 잘 남지 않는데,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어떤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즉 친구들과의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거나 넘기는 어떤 스킬이 많이 부족해서 별것 아닌 것이 더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다 보면 친구들한테서 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친구들의 부모님들 중에서는 부모님도 약간 대인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분들도 있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크게 번진다든지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없다 보면 사회적 지지체가 약해지고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분명히 ADHD는 ADHD인데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의 사회성 교류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면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까 처음에 말한 우울증이 겹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종류인데,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ADHD라고 해서 애가 왔고 검사상으로도 ADHD고 정신과에서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중의 문제나 산만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단순히 집중력을 올려주는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이의 정상 개선에 더 도움이 되게 됩니다.
끝으로 그냥 ADHD에 대한 종류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사실은 이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 그리고 학군의 학습 수준, 혹은 그 담임 교사의 성향,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양육 태도, 아이가 받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나 수준 등등에 따라서 ADHD는 굉장히 다양하게 더 크게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양육 태도 때문에 ADHD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 태도에 의해서 ADHD의 어떤 증상이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저렇게 튈 수도 있고 이렇게 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임상에는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ADHD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ADHD고, 너무나 ADHD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ADHD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브레인업 TV의 천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